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2일 코멘트입니다. 30대 여성 BJ가 25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데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어느 중국인 부부가 하는 병원에서 혈총 주사를 맞았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사망을 해서 이 병원장 부부들이 이 젊은 여자의 시신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불에 쌓여가지고 연못가에다 그냥 유기했어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 중국인 병원장 부부는 체포가 되었지만 쇼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그맨 서세원도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비슷한 형태로 죽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나라들 좀 조심해야 되고 최근에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젊은 여자들이 또는 BJ들이 중동, 뭐 인도, 뭐 동남아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 가서 막 방송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3, 4회전에서 브라질을 이겼던 이스라엘한테 한국이 아쉽게 1대 3으로 지면서 4위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페드의 미팅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번에 약간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의 슈퍼 충전소로 갔다가 포드하고 GM이랑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던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했던 투자가들은 상당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폰이 결함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을 하고 있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60% 사용자가 다음번에는 픽셀폰 안 산다. 다른 스마트폰을 살 거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홍콩의 고등법원은 2019년 반중국 시위 때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불리워지고 있고 심지어는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홍콩의 애국가가 중국 국가가 아닌 글로리 투 홍콩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을 하고 공연을 하거나 방송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구글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의 플랫폼에서 이 노래를 검색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노래의 비디오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구글 같은 회사들이 홍콩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이죠, 당연히. 그리고 해마다 5월 20일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등록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근무 시간 연장할 정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광동성은 40%, 귀주성은 50%, 허난성은 75%까지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래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설치예술가가 홍콩의 빅토리아 파크에 전시하던 18m 크기의 두 마리의 오리 중에 한 마리를 홍콩이 더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팽창하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공기를 뺐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홍콩도 더위가 상당히 심한 상태고 사진은 저희 카페에 이미 올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에 그의 친구이자 이웃인 친러시아의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코로나19 당시에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죄송합니다. 총리직을 사퇴했던 보리스 존슨 저 총리는 금요일에 그를 조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하면서 갑자기 의원직을 그만두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분간 떠나며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영국은요. 그때 이제 이미 집권한 보수당의 안에서도 내부의 분열이 재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21억 불, 2조 7천억어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포탄, 화약 등을 포함한 군사 원조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내무부 장관은 인텔이 170억 유로, 23조 5,800억 원입니다.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독일에 세우는데 독일 정부가 보조해줄 68억 유로, 9조 4,300억 정도 갖고는 에너지나 건설 비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100억 유로,
13조 8,700억 원을 보조해달라고 했는데 독일은 그 정도 예산이 없다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와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전직 수학 교수이자 왜곡된 천재로 알려진 17차례나 폭발로 3명을 죽인 테드 카친스키 또는 유나 바머, 영어로 하면 University and Airline Bomber입니다. 로 불리는 사람이 토요일 날 81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영화가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지난주에 기사화가 되었던 쿠바에 중국의 스파이 시설이 있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 극도로 비밀인 정부 문서를 소유하고 반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40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경찰은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군대와 군속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약 20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것이며 이것은 그가 사업 사기 혐의로 뉴욕 검찰의 유죄 판결을 만약에 받을 경우에 받는 처벌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리고 또는 국회의사당에서의 쿠데타 시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아주의 연방검사에 기소가 또 되었습니다. 그가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는 이번 주에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산불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여름 내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독성 물질의 스모그가 미국의 북동부에 영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퀘벡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기후와 건강학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20년에 산불이 크게 났던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에서 몸에 해로운 스모그를 맞은 사람들의 폐에 나쁜 영향을 주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났고 사망률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의 결과로도 캐나다와 미국 동북부에 코로나19 환자의 숫자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에자이와 미국의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킨비가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처음으로 밝혀져서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기 위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알츠하이머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많은 요인들 때문에 쉽게 치료제가 나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일 예정대로 발표가 되었던 BTS의 데뷔 10주년 기념곡 Take Two가 발매가 되자마자 전 세계 92개국의 아이튠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페에는 노래를 첨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카카오톡에 유료 서비스하는 분들한테는 이미 보냈습니다. 노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유명한 아메리칸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17세 푸투리 아리아나라는 맹인 여고생이 노래를 너무나 잘 불렀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인 사이먼 커웰이 골든 버즈를 누를 정도였습니다. 이거 골든 버즈를 누르면 여러 단계 오디션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라이브로 하는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링크를 제가 사실 저쪽 카페는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저쪽 카페에도 소두비 경매장에서 3,580만 불, 462억 원 정도에 팔린 세계에서 가장 큰 루비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2022년 7월 모잠비크에서 발견된 55.22캐럿의 퓨라의 별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루비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15일에 단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20억 규모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밖에 신청할 수 없는 ELS를 판매하는데 이자가 연 10%입니다. 근데 여기는 세 가지 지수, 유로스탁스, HCI, SPX를 넣고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있는데 조기 상환 배리어가 858585, 8080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AKI 배리어는 50%입니다.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데도 10% 이자 준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많으니까 20억밖에 발행도 안 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아마 온라인 다 금방 아마 접속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10% 정도 이자 주는 그런 상품들에는 디맨드가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